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중개 내용들, 자, 중개와 중개업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시험 문제감으로 하나씩을 추려다가 시험 문제를 정말 많이 냈습니다. 자, 중개나 중개업 꼭 기억해 놓으시고, 중개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요. 의외로 문제는 또 중개업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중개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중개 정도는 충분하게 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좀 생소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점검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중개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를 먼저 보실 건데요. 자, 먼저 용어정에서 금방 보셨는데 중개, 자,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중개도 한 문제감으로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시험 문제 자꾸 내고 있는데요. 자,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또 그리고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되기도 하고 상당히 또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가 된다. 자, 명백하게 중개가 되는 것. 자, 먼저 첫 번째 중개가 되는 것은 소유권은 당연 중개가 되겠죠. 자, 우리 소유권. 자,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자, 그럼 내 마음대로 사용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수익이 뭡니까? 빌려주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전세가 그렇잖아요. 임대차가 그렇잖아요. 민법에서는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팔아치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관리도 더 들어가고 점유도 더 들어가지만요.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그게 바로 소유권. 그리고 우리 소유권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이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떼서주면 그럼 지상권이잖아요. 그리고 전세권이잖아요.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라고 할 겁니다. 담보물권은 오히려 사용수익은 소유권자 그대로 하고요. 뭐만 처분권만 은행에다가 처분권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담보물권. 민법에서는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중개는 당연히 된다. 매매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소유권 넘길 때 소유권자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요.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소유권 중개가 잘 안 될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 개업공사가 소유권 합의가 되면은 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소유권은 당연히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당연히 또 용익물권도 자, 금방 보셨네요. 사용 그리고 수익 그 권리를 떼서 주는 거. 물권은 성격이 강하니까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물권이면 등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시중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월세 안 낸다고 나 전세 사러 등기했냐 그러면 등기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뻔히 아실 건데 지상권이나 우리 박스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통로 내주는 거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반드시 등기라고 있습니다. 전세권 같은 게 자, 이게 바로 용익물권 성격이 강하니까 법에다가 아예 정해놨습니다. 용익물권 다시는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개인들은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만들어 놓으면 엄청 센 권리니까요. 나중에 개인들을 크게 손에 입힐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담보물권인데 우리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들어갈까요? 아니면 질권도 담보물권입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담보물권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인데요. 민법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바로 여기는 근저당권.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담보물권.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네요. 우리 저당권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담보물권 유사하지만요. 그 친구지만 뭐가 있습니까? 담보가등기. 특별한 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또는 가등기 담보 다 같은 소리고요. 그리고 무슨 담보? 양도담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팔아치운 거나 다름없을 건데요.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매도담보. 성격이 다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 보통 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건데 담보가등기를 뭐합니까? 채권자가 가등기에다가 본등기할 거니까요. 소유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냥 가지고 옵니까? 청산을 해야 되겠죠. 청산기간 2개월 줘야 되겠죠. 줄 돈은 잘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담보가등기,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꼭 뭐가 있다고요? 청산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채무자 약자니까
분리 가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성격은 잘 설명을 해야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여기 임차권도 아까 보셨던 우리 전세권하고 다릅니다. 임차권도 요 임차권은 주택임대차 저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배우실 건데요. 임차권도 뭐는 들어갑니까? 중개 대상에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중개합니까? 우리 지상권 먼저 치료받는 거 우리 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또 지상권자는 싸게 건물을 소유하려고 할 겁니다. 합의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보면은 지상권 성립했을 때 보수 주세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했을 때 보수 주세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건데 알선해주고 거래가 성립됐을 때 보수 달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주의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미등기 건물도 자, 뒤에서 나오게 될 건데 미등기 건물 그리고 무허가 건물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히 또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미등기가 될까 무허가 건물이 될까 다 뭐가 됩니까? 자, 건물을 건축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요. 중개는 돼요. 안 된다고 하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 안 되는 게 우리 중개 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요. 자, 중개되지 않는 것들, 요 않는 것들도 주의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경매 중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매. 자, 경매나 공매는 자,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입니다. 어디서 하니까요?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자, 금방 보셨던 우리 지상권은 되는데 뭐는 안 되겠습니까? 법정 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법으로 정해놨으니까요. 우리 지상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건데요. 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합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합의가 아주 중요할 건데요. 합의를 봐줘야 이제 나중에 왔다 갔다 하고 합의 봐주고 보수를 받을 건데 거래가 성립됐으니까요. 합의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으니까 우리 법정 지상권은 중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리고 저당권은 당연히 될 겁니다. 네, 저당권 말고 뭐는요? 여기서 이제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이미 정해진 저당권. 우리 임차인이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얼마요? 2년에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될 거고요. 누가? 자, 그럼 이제 땅을 빌려준 우리 임대인 쪽에서 건물을 압류해서 팔아치우면 경매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법으로 정해놓은 저당권이지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협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임차권은 대상이 됐었지만요. 그런데 무상인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결국에 증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증여나 상속은 됩니까? 안 됩니까?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 여기는 법률 규정이 있을 거니까요. 여기는 아예 안 됩니다. 우리 상속에서는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여는 무상이라는 성격 때문에 오지를 아예 않을 거니까요. 중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상이라는 성격. 그 외에 우리 사용대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용대차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입니다. 우리 사용대차도 보수는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될 거고요. 뭐 뻔히 여기도 소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대차는 쓰고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요. 부동산하고는 성격이 아예 다를 겁니다. 여기 유상, 무상 모두 돼도 여기는 성격상으로 전혀 중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리고 수용도 국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수용도 중개상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징발도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중개상에는 해당하지 아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하고 유사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우리 분묘기지권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분묘기지권도 중개는 안 된다.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놓고 20년만 가면은 법으로 당연하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니까요. 분묘기지권도 중개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 안 돼요. 우리 박스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그리고 질권도 우리 질권은 이제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자꾸 시험 문제 냅니다. 여기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만 중개할 거니까요.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되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바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세 번째는 중개가 될 때도 있고 중개가 안 될 때도 있고 요 소리가 이제 세모 정도로 아주 애매하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면 중개가 되고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면 중개가 안 되고 요 시험 문제는 이쪽을 많이 냈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담보물권 중에서 너무 허전하게 안 나온 게 있었죠. 유치권은 어디 갔습니까? 물론 질권은 여기 있지만 그입니다. 자, 먼저 유치권. 자, 우리 유치권은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환매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환매. 자, 우리 나중 공법 등 여기서도 이제 자, 등기법 등에서도 자세히 배우실 건데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도 환매가 나올 건데 환매도 이제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고 자 그럴 때가 있을 거니까요. 환매도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유치권은 자, 먼저 성립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유치권 자체가 피담보 채권 이미 성립돼 있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인정될 겁니다. 자, 뭐가 안 됩니까? 합의가 또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법으로 다 인정돼 있는 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법으로 유치권을 성립시켜 주니까요. 이 성립에 대해서는 중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개 낄 자리가 아예 없어요.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유치권을 이전할 때는 요걸 시험 문제로 냅니다. 유치권을 이전할 때는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따라서 되고 그리고 안 되고 달라집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전하는 만큼은 뭐가 될까요? 중개가 되겠잖아요. 돈을 잘 받아주는 출심회사에게 뭐를요? 유치권을 넘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넘길까요? 피담보 채권 그대로, 점유 그대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치권 뭐는 이전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권 이전만큼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매권도 마찬가지인데요. 환매권도 성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서 환매권을 성립시킬 거니까요. 여기도 중개가 됩니까? 됩니까? 협의 자체가 아예 낄 자리가 아예 없어요. 안 돼요. 대신에 환매권을 이전시킨다. 환매권을 꼭 갑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병이 누구한테요? 을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는 됩니까? 환매권을 양도 또는 뭐는 된다고요? 양도나 이전은 중개가 됩니까? 됩니까? 여기는 낄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매권을 바로 성립시킬 때 이렇게 성립시킬 때는 안 됐었는데 그 환매권을 양도시키는 거 이 정도는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는 중개가 안 되겠지만요. 뭐는요? 꼭 이렇게 양도 끝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성립은 안 되겠지만 성립 안 되겠지만 둘 다 뭐는 됩니까? 끝에 양도만큼은 이전만큼은 결국에는 여기는 중개가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갑과 누가 병이 환매권 이전시키는 거, 그 정도는 충분하게 누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어서 환매권을 양도 그리고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은 중개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보수 받을 수 있겠네요. 매매나 교환 등의 요율이 아니라 무슨 요율입니까? 임대차 등 요율 한 단계 좀 낮은 요율을 적용해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도 성립은 안 되겠지만 이전시키는 거야 가능하겠죠. 자, 그 정도는 이쪽에도 들어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정리를 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하나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좀 있으실 겁니다. 교재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 중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중개 종류를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중개 종류도 쭉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중개가 이제 여기는 개입될 여지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라 봤을 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느냐, 중개 개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개입됐을 때, 별로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시 중개,
중개가 별로 개입이 안 됐을 거고요. 그리고 중개가 많이 개입되면 여기는 참여중개, 전시중개와 참여중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시중개는 뭐는 안 하고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가 많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입 여부인데 여기는 거래까지 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 여기는 전시중개, 전시중개, 지시중개, 보도중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참여중개는 어디까지요? 거래까지 완벽하게 뭘 했습니까? 참여를 했죠. 라고 해서 이제 참여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 거래까지 완벽하게 하게 되면 무슨 중개입니까? 거기는 참여중개. 그럼 보통 중개는 무슨 중개겠습니까? 전시중개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는 전시중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빼서 없습니다. 무슨 중개가 현재는요 참여중개만 그리고 매개중개만 거의 이 법에서는 이 중개만 다루지 전시중개는 이 법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없고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무가 없었을 때는 일방적 중개라고 합니다. 의무가 없는 것은 일방적 중개, 의무가 있는 것은 쌍방적 중개. 아까도 한번 봤었고요. 먼저 우리 개업공사는 원래는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매도인과 매수인만 거래가 성립됐을 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중개는 일방적 중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인에서 의무가 없으니까 누구만요? 의뢰인 일방만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방만 의무를 가지는 것. 대신에 우리 쌍방은 중개 의뢰인 외에 누구도요 의뢰인 외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까지도 우리가 합의를 봤을 때입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했을 때는 둘 다 대가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쌍방 모두 의무가 있네요. 그런 중에는 쌍방적 중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에 따라서 혼자 중개하느냐, 2명 이상이 중개하느냐 이런 중개는 실무 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 감에서도 많이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단독 중개, 혼자 중개했을 때 그리고 2명 이상이 중개했을 때는 무슨 중개라고 합니까? 우리 학원을 통해서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동기. 그런 경우는 공동중개, 단독중개하고 공동중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한 사람이 중개했을 때는 바로 무슨 중개? 단독중개. 그리고 공동중개는 2명 이상이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건이 상가는 우리 집에 없네요. 옆집에서 빌려와야죠. 땅은 우리 집에 없네요. 옆집에서 빌려와야죠. 그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중개할 겁니다. 자, 그런 중개는 무슨 중개라고요? 공동중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2명 이상이 3명도 4명도 가능할 거고요. 이상이 뭘 하게 되면요. 중개를 하게 되면 무슨 중개다? 공동중개. 지금 현재는 공동중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을 모른다. 옆집하고. 나는 상가를 모른다. 옆집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 이제 중개행위. 자, 중개행위로 이제 여기는 따질 건데요. 자, 네 번째는 중개행위가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자, 그 대상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이 바로 이제 누구면 개인과 개인이면 민사중개. 그리고 상인과 상인이면 무슨 중개입니까? 거기는 상사중개. 라고 해서 이제 상사중개하고 그리고 민사중개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민사중개는 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거래를 개인 간의 중개면 여기는 민사중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사중개는 이법상 중개가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중개? 상인 간입니다. 바로 상인 간의 중개면 거기는 무슨 중개다? 거기는 상사중개다. 라고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여기도 이제 중개행위의 근거를 법에다가 둘 거냐, 아니 법에다가 안 둘 거냐, 라고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에다 근거를 두면은, 그거는 공인중개, 우리 많이 들어볼 건데요. 공인중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중개가 바로 공인중개. 뭐를요? 이거는 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법의 근거를 두고 하는 중개니까요. 사고 쳤을 때는 책임.
보증 설정해놨으니까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중개가 공인중개. 우리 공인중개 하실 건데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준 중개가 공인중개입니다. 그게 공인중개이고요. 그리고 자, 전혀 보호를 못 받을 건데 사중개. 자, 그게 이제 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맡기는 중개가 사중개가 될 겁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 뭐를 안 두고요. 근거를 안 두고 그냥 개인들이 하는 중개. 자, 이런 중개가 바로 여기는 사중개다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여기도 이제 중개행위를 강하게 하느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중개행위를 약하게 하느냐. 시험 문제는 여기는 잘 안 내기는 하네요. 그래도 주의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행위를 좀 강하게 하면 좀 세게 했다. 여기는 적극적인 중개계입니다. 적극적으로 중개하셨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근데 제발 좀 소극적으로, 우리 밖에서는 소극적이 상당히 안 좋지만요. 우리 중개에서는 소극적이 아주 괜찮습니다. 세게 하시면 교도소 갈 일이 생겨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개행위를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요 강하게 했다는 소리가 이제 나 먼저 땅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토지를, 그랬더니 개인 또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바로 중개행위를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자, 그런 중개는 바로 적극적 중개가 되고 투기를 조장할 수가 있어요. 자, 대신에 소극적, 그대로 얘기하는 거, 중개 의뢰에 따라서 중개하는 거, 그걸 바로 이제 소극적 중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약하게 중개하는 거, 그 말 그대로 듣습니다. 토지 소개해 달라고 하면은 뭐를 소개하시고요? 토지를 소개하시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부탁을 하면은 뭐를 중개하시라고요? 건물을 중개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분고분 말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중개가 소극적인 중개. 우리 법에서는 소극적 중개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일곱 번째, 자, 중개 대상물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저 앞에서도 좀 보셨는데요. 자, 중개 대상물의 뭐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놓여 있는 장소에 따라서도 안에 있으면 국내 중개 이렇게 부르고요. 바깥에 있으면 국제 중개. 그럼 못할 건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국내 중개는 정말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그대로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이 어디에 소재했을 때 국내에.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내 소재하고 있으면 거기는 국내 중개. 여기는 외국입니다. 바깥에 있으면 외국에 중개 사물이 소재하고 있으면 거기는 국제 중개. 이렇게 나눠 보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제 찾아오신 분도 계시겠죠. 중개 의뢰. 여기는 중개 의뢰의 숫자입니다. 그럼 헷갈리겠네요.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고요. 여기는 찾아오신 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를 혼자 왔으면 일방 중개. 아까 일방 저하고도 헷갈립니다. 여기는 일방 중개가 될 거고요. 자, 두 명 다 찾아왔네요. 쌍방이 다 의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쌍방 중개입니다. 한번 내용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인이 의뢰를 했을 때는 무슨 중개고요? 거기는 일방 중개. 그리고 두 명이 다 부탁하게 되면 여기는 2인이 모두 의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에 따라서는 단독 중개, 2명 이상이면 공동 중개. 여기는 찾아오신 분이 한 분이면 일방 중개, 2명이 다 찾아오면 매도 매수인이 모두 찾아오면 거기는 쌍방 중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개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좀 내용이 복잡하게 좀 많이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때도 특히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내용들을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다가 밑줄 작업 정도 잘 해놓으시면 충분하게, 좀 어렵지만 충분하게 또 한 문제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실무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개입될 거니까요.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 자, 중개 용어정의 아까 보셨죠? 자,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3조가 중개 대상물 규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가지고 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분. 자, 거래 당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래 당사자의 바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리고 거기에 이제 꼭 뭐가 있다고요? 그 밖의 권리. 우리 교재도 그 밖의 권리다가 꼭 박스나 밑줄을 꼭 해놓으실까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아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나왔을 겁니다. 3요소 아닌 것들. 중개 대상물 안 나오고 여기 나오지만은 중개 사무소 안 나오고 등록관청 안 나오고 중개 보수 안 나오고 그 X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1번 쪽에 중개 본질이 나와 있죠. 그래서 3요소 한번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행위다. 왔다 갔다 할 건데 의무 때문에 권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고요. 시장조사 했다고 보수 주세요. 거래하고 보수나 받으세요. 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중개 대상만큼은 법률행위지 거긴 또 사실행위 그러면 안 됩니다. 매매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번, 니은번 이렇게 잘 비교해 놨으니까요. 거긴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보셨죠. 우리 개업공사는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의무는 없죠. 무슨 행위입니까? 사실행위니까. 그래서 의무는 없다.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X. 그러면 사무소 문을 못 열어놔요. 겁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아까 보수 깎인다고 했습니까? 안 깎인다고 했습니다. 안 깎인다고 했습니다. 중개 자체는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보급에서는 하자가 있겠죠. 입니다. 여기는 하자가 없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중개는 한 번만 할 거니까 자, 일반인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X입니다. 할 수 있다. 자, 문방구 아저씨, 쌀집 아저씨 한 번 정도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중개업을 못 하는 거지 중개는 가능해요. 자, 특히 우리 다섯 번째는 많이 혼란을 일으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아까 우리 일반 중개도 봤지만요. 한 사람만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중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옆집에서 빌려 올 거니까 거기는 돼요. 특히 우리 제목 정도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내용까지는 꼼꼼하게 안 봐도 괜찮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먼저 저당권 설정은 금전 소비대자에 부수할 겁니다. 저당권. 그래서 결국 이제 토지나 건물이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금전은 우리 중개사물이 아니긴 해도 저당권 설정하겠잖아요.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겠잖아요. 결국에 전체적으로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했지 해당하지 않는다. X. 우리 판례 내용들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되니까 저당권 설정도 되니까 중개 대상에 들어갔겠죠.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까 보셨던 이제 중개 종류에서도 이제 민사중개 되지만 상사중개 안 될 거고, 그리고 참여중개 되겠지만 전시중개는 안 될 거고, 공인중개 되겠지만 무슨 중개는 안 될 거고요. 사중개 안 될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무슨 중개, 국제중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여부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중개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만 정리할까요? 아니면 또 종합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또 주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면 가장 엉뚱한 소리입니다. 나머지 중개는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면 우리 개업공사에 주관이 들어가면 중개 아닌데도 중개이다. 또 중개에 해당되는데도 나중에는 아니라고 막 오리발 내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이 판사님이 객관적으로만 판단한다. 그게 바로 중개다. 중개는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도 X. 중개업에서는 종합을 하지만요. 중개에서는 그냥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금방 보셨던 거 이렇게 쭉 중개상의 권리. 자, 세 번째는 중개상이 아닌 권리. 자, 거기는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 특히 이제 제목 정도만, 자, 내용보다는 권리는 다 배우시니까요. 제목 정도만 점검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중개상이 아닌 권리, 바로 분묘기지권 20년. 자, 뒤에서 나올 겁니다. 20년만 가면 바로 성립한다. 자, 그런 권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합의를 봐준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도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경매 공매 나와 있죠. 상속도 나와 있죠. 바로 여섯 번째. 그 아래쪽에 이제 성격상으로 무상이니까 안 된다. 다 설명드렸던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유치권, 환매권, 성립은 둘 다 안 되고요. 피담보채권 성립하면 바로 점유 있으면 바로 주니까 유치권은 중개상 자체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전, 양도는 가능해요.
모두 환매권도 양도는 가능해요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위임, 그리고 고용, 대리, 도금, 현상 광고 이런 성격도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는 약간 냈으니까요. 여기도 꼼꼼하게는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위임을 보시까. 위임은 친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을 위임. 너무 친하니까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 없죠. 자, 대신에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의무는 있어요. 믿고 맡겼으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수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 중개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 없잖아요. 그리고 위임은 반드시 신뢰관계입니다. 알았을 때 맡기는 거지 모르면은 위임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중개는 꼭 알아야 찾아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은 반드시 신뢰의 관계인데 우리 중개만큼은 반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문장으로 막 써서 시험 문제 낼 거니까요. 주의를 해놓으시고요. 둘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유사점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도 믿고 맡겼으니까 관리 잘해라. 우리 개업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어차피 맡겼으니까 관리는 잘해라. 자, 그런 측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 유사점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 이제 대리 배우실 건데요. 대리면 본인이 있을 겁니다. 그 본인을 대신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는 대리. 자, 주의해 놓으시고요. 근데 우리 대리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대리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사 중개는 법률행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사실행위라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행위. 자, 법률행위와 사실행위가 다르네요. 그리고 우리 대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이제 의사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사는 의사표시 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가 성립되도록 돕는 사람이지. 여기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리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되는데 누구는요? 우리 개업공사는 사실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장에서 심판. 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점이 있죠. 둘 다 일해주고 돈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유상이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자, 그런 측면은 둘 다 똑같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고용이죠. 자, 일해주고 돈 받는 게 고용. 우리 고용은 법률행위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실행위,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다를 거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 고용 쪽에서는 일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만 해주면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의 완성하고 관련 없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중개는 좀 슬픕니다. 중개는 일을 완전히 완성을 했을 때만 뭐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완성 못하게 되면 보수 땡전 한 푼 못 받아요. 손가락 쪽쪽 빨아요. 나중에 쫓겨나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고용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측면은 똑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대리 쪽에서는 여기도 이제 타인의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측면은 둘 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거래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리에서는 똑같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리인도 본인의 거래고 그리고 개업공사도 남의 거래고 자, 그런 측면에서 대리는 타인의 거래라는 측면이나 개업공사도 역시 중개는 타인의 거래라는 측면은 똑같고 그리고 고용에서가 이제 노무 제공했을 때 보수를 받는다. 그런 측면이 똑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걸 도급이라고 하는데요. 도급도 법률행위입니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사 제대로 안 해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요. 뭐니까? 법률행위니까. 대신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의 중개를 보시까. 중개는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당연히 사실행위죠. 이를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도급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도급이나 그리고 중개나 둘 다 일을 완성했을 때 뭐를 받습니까? 보수. 도급에서는 공사대금 받을 거고 우리는 중개보수 받을 거고 돈 받는 것은 똑같더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현상광고가 나오죠. 현상광고. 광고 내놓고 그리고 현상금 걸어놓고 광고 내는 거 반드시 청약이 반드시 광고입니다.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요물 계약이네요. 돈 밝기는 발찌간 계약입니다. 그리고 중개는 반드시 광고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낙선 계약입니다. 그다음 둘 다 똑같은 점은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도 일이 완성됐을 때 보수를 받아요. 이렇게 보수받는 측면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금방 보셨던 거 나와 있죠. 이렇게 관여, 개입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개입을 했느냐. 자, 중개가 개입을 어느 정도 했느냐. 자, 거래까지 완벽하게 하게 되면 참여.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 전시. 자, 금방 보셨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의무가 우리는 없고 저쪽만 있으면 일방적, 우리까지도 의무가 있으면 쌍방적입니다. 자, 내용보다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자, 거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자, 몇 명이냐. 한 사람이면 단독, 자, 2명 이상이면 공동.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중개행위인데요. 자, 중개행위를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개인과 개인이면 미사중개. 그리고 상인과 상인이면 오순중개다. 상사중개다. 자, 그 정도만 점검해 놓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법이나 제도의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근거를 두면은 공인중개, 근거를 안 두면 사중개.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가볍게 보시고요. 여섯 번째 이제 강약. 중개행을 좀 약하게 하게 되면 소극적, 아빠 닮아갖고 뭐 소극적 막 그럴 겁니다. 여기 약하게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소개해달라 그러면 예 하시고 토지. 건물 소개해달라 그러면 예 하시고 정말 소극적입니다. 하고 이제 건물만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님번에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질 겁니다. 괜히 그냥 귀에다 쏙삭이고 참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기 조작. 3학년 위반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거쳐놓으면 1학년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중개 대상물을 어디 놓여 있느냐. 안에 있으면 국내 중개, 바깥에 있으면 국제 중개. 무슨 중개만 하시라고요? 국내 중개만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찾아오신 분 한 사람이 찾아왔으면 일방 중개, 2명이 다 찾아왔으면 쌍방 중개. 이렇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그 옆에도 우리 판례도 간단하게 좀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공인중개사 아까 봤었죠. 바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 옆에다가 등록 X 그리고 업무 수행 X, 업무 보조 X 자격증만 따놓고 안 쓰시는 분. 자, 그 정도로 꼭 주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비교를 하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개업이죠. 누가 찾아올 거고, 그리고 보수 받을 거고, 중개할 거고, 밥 먹듯이 할 거고, 업으로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중간에는 보수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중개업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의뢰, 자, 굵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고 보수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자,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업이다 X.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다. 밥 먹듯이 해야 중개업이지 한 번 해갖고 거기도 중개업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방구 아저씨, 쌀집 아저씨 옛날에는 다 중개했어요. 문제 안 됐어요. 한 번 하고 그칠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우리 판례가 나와 있죠. 자, 특히 우리 세 번째 우리 판례에서도 계속 반복성, 영리성, 돈 이런 영리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개업. 우리 시험 문제 판례에서는 정말 많이 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까지 다 따지니까요. 자, 그건 이제 니은번에 나와 있습니다. 간판 걸었을 때는 거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었으니까 간판을 걸었다. 거기도 업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중개업의 판단 여부도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네 번째 회사가 사원을 위해서 사원 많습니다. 아니면 어느 시에서 시민만, 어느 구청에서 구청의 주민만. 거기는 범위를 정해놨으니까요. 여러 사람이라고 해도 중개업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였을 때가 중개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왔죠. 사무소에 등록을 마치신 분. 자, 등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위에다가 자격 X,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에 등록 그러면 X.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치, 그리고 법인, 중개법인도 있었습니다. 그 특수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를 엄청 많이 해요.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속이 나오죠. 가로 안에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뭐한다?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강하게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고요. 뭐도 합니까? 업무를 보조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아래쪽에 수행 그리고 보조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 받습니까? 실무 교육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연수 교육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무 교육 안 받으면 근무가 어렵고요. 주기적으로 2년마다 연수 교육 받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죠. 중개보조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박스 좀 크게 해놓으실까요? 별표 3개를 여기다가도 해놓으실까요? 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누구한테 소속은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은 돼요. 이를 예시해 놨습니다. 현장 안내 그리고 일반 서무, 그 아래다가 확인 설명 X, 매매계약서 X. 작성한다, 작성 못해오게입니다.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 받습니까? 중개보조는 지읒자, 직무교육, 실무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계속 낼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 밑줄, 별표 같은 거 잘 쳐놓으시면 한 문제 금방 시험 문장에 가보시면 딱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편하게 빨리 풀고 다른 문제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까지 정확하게 또 해야 되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어떻게 풀겠다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고요. 동영상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머릿속에 아예 입력이 다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